네, 제가 지금 저희가 시도교육청별 평가 영역 및 응시 요령이라고 해서 이 받으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그냥 표내 이러겠는데 이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모든 교육청별로 다 들어가서 이것들 요강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들을 혹시라도 또 잘못된 부분들이 들어가진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참고하느라고 아직까지 2022학년도 것이 자세한 요강이 나오지 않은 교육청도 있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교육청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경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 서울과 경기 쪽, 그러니까 특히 경기에 좀 집중을 하는 이유는 가장 많이 뽑기도 하고요. 좀 표본처럼 어떤 이 평가원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들 우리나라의 어쨌든 가장 큰 시도가 아무래도 서울시와 경기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유형들을 좀 따라간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두 서울시와 그리고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 기준들이 별반 다른 시도교육청들과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걸 참고로 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교육청에 해당하는 지금 신규 교사 임용 시험을 보려는지를 선생님들은 아실 테니까 즐겨찾기를 해두셔야 되죠. 무엇을? 교육청을요. 교육청을 즐겨찾기 해두셔서 자주 들어가 보셔야 할 거예요. 제일 처음 우선 먼저 들어가 보셔서 하셔야 하는 것이 내가 준비해야 하는 평가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 정도를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시험 과목과 그리고 그 과목들에 해당하는 배점과 그리고 그래서 이 시험 과목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얻고자 하는 어떤 채점의 기준들은 영역들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 개괄적으로 좀 넣어드린 거예요. 혹시 내가 이번에는 인천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경기를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으신 분들은 모두 합격하셔서 내년에는 다시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다만 혹시라도 또 이런 이 변동이 좀 있어서 많은 인원을 경기에서 뽑을 수도 있고 또 서울에서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타 지역에서도 많이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다른 타 지역에 해당하는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심층 면접, 개별 면접이라는 교직 적성과 관련되어 있는 심층 면접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다 대부분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보통이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사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직관이라던가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갖춘 어떤 이 사람은 말이 곧 생각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단어라던가 그리고 말의 억양이라던가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나름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들여다본다는 거죠.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본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또 이제 개별적으로 어디입니까? 경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쓰죠? 자성소라고 해서 자기성장 소개서라는 것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기성장 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질의라는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 자기성장 소개서를 거짓으로 쓰지는 않았는지, 누구의 것을 그냥, 모조해서 쓴 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미 선생님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자기성장 소개서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한데, 라고 하시는데, 자기성장 소개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한 경기의 경우에는, 추가 질의를 아예 자기성장 소개서와 관련된 것으로 하겠다라고 나름의 평가를 할 때에는 그렇게 좀 책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자기성장 소개서를 다 읽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추출해서요. 앉아있는 면접관들이, 평가위원들이 그냥 즉석에서 얘 자기성장 잘 썼네? 이거 물어봐야지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선생님들의 자기성장 소개서를 다 스캔하시고 다 이거 보신 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묻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미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평가위원들인 거예요. 요것 봐라. 이렇게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답을 못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성장 소개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작성하셔야 돼요. 진실되게, 그리고 내가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쓴 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층 면접에서 우리가 구상형이라고 하는 것과 즉답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시책이라던가 혹은 교직관이라던가 여러 가지 주제들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것들은 좀 뒤쪽에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수업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안이라는, 즉 수업에 대해서 설계를 굉장히 배점을 높게 주고서 이것을 평가의 요소로 가지고 가는 교육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이 설계나 과정안에 대해서는 점수에 배점을 하지 않겠다. 다만 구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업에 실현을 하는 것과 이 수업 실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수업에서 어떠한 것을 스스로가 의도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 조건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업을 잘 구상을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수업 실현의 어떤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라던가 교수 학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배경적인 지식이 탄탄한 코어를 가지고서 수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수업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한 수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들여다보고 있는지 성찰적인 자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두 가지의 평가 영역들이 수업 실현이라는 것과 수업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구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문적인 어떤 그런 교양적인 부분들, 인문 교양에 관련된 그런 서적들을 선생님들에게 이제 미리 읽어볼 것을 제시를 하고, 그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질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구 선생님들은 조금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좀 힘드신 부분들이 더 있다고 하시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래요. 대략적으로 큰 틀은 이런데, 집단 토의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이 경기입니다. 경기의 경우에는 왜 집단 토의라는 것을 강조하게 됐냐면, 결국에는 교육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았을 때 교육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로 보는 가치가 협력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렇죠? 이런 협력이라는 가치를 현장 안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 교사를 결국에는 뽑고 싶은 것이고,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실제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토의 과정 속에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집단 토의라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다 보면 이것은 그냥 의견일 뿐이에요. 이걸 100%다 맞고 아니고는 아니고, 이 운에 좌우될 수 있는 부분들이 2차 시험에 가장 좀 큰 요인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데 우리가 이 명운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집단 토의 같은 경우에 어떤 조의 경우에는 만약에 20점 만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았을 때 보통이 18점에서 19점대로 조성이 되는 조가 있고요. 어떤 한 조 같은 경우는 15점대로 깔려버리는 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향이 어떻게 갔을까? 하나로 모이지를 못하거나 굉장히 서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의 집단 토의 조가 있고요.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향을 읽지를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데 그거를 그냥 두고 있었다거나, 결국에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라고 하죠.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거나, 그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대화가 안 돼서 해결이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일 땐 선생님들이 뽑고 싶겠어요? 안 뽑고 싶겠죠. 그럴 때에 방향을 다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 리더도 없었던 거야.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그런 리더가 없었을 때 나에게 아무리 리더십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그러한 힘을 발휘해서라도 그 조는 살려냈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의 전체적인 점수가 완전히 깔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집단 토의의 경우는 그 분위기를 굉장히 잘 파악해서 이 조는 내가 오늘 이순신이 돼서 살려야겠다 라고 하시면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태양의 후예처럼 살려요,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명운이 좀 걸려있는 부분들이 사실 2차에 또 하나가 뭐냐면 면접. 우리가 개별 면접을 갔을 때에도요, 평가위원들에게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는 안 드려요. 선생님 몇 점부터를 최저로 주시고요, 그래서 몇 점부터 해서 요 정도 점수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안 준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점수를, 그러니까 어떤 대략적으로 너무 이렇게 너무 낮은 점수를 준다거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득점을 너무 쉽게 주신다거나, 그런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지만 점수 체계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없다 보니까요. 선생님들이 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어떤 고사장에 갔을, 어떤 고사실에 배치됐고 어떤 조는 굉장히 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호 때 선생님들 되게 점수가 낮았대요.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선생님들이 면접을 보시고 나면 이제 퇴실하세요 라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평가위원 세 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하겠어요? 서로 의견들을 나누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후하게 내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나의 너무 이런 사고관이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너무 낮게 평정한 것은 아닌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바꿀 수 있는 나름의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를 딱 보게 되면 어떤 분은 굉장히 점수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점수를 주는 분들이 어떻더라?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내가 2차 시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한 만큼 내가 스스로 굉장히 잘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왔을 때에는,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시험이라는, 근데 이런 시험이라는 건 다 그래요. 원래가 그래. 이것은 이러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러한 요소들은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요소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올해 준비를 했는데 2차에서 그런 점수를 받았다고는 내가 반성적 성찰을 해봤는데 크게 나한테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요소들도 좀 작용할 수 있으니 어떤 원망의 대상도 조금은 우리가 하나를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도 현장 그 평가 상황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더라라는 거죠. 예,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이 교육청 이 평가위원들이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과 그리고 시험 과목에 대한 안내였어요. 그래서 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냥 사족같이 이렇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삼아 지금 드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좀 전처럼 자체적으로 출제가 되는 지역들도 있지만 교육과정, 그러니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된 것을 양식으로 해서 공통으로 실시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교육청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안내까지도 선생님들께 드렸으니까 내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교육청은 어딘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이 일정은요. 언제 일정이냐면 아직 올해의 일정이 이제 2022학년도에 일정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2021학년도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집단 토의가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이게 지금처럼 장기화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사안이 심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정책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집단 토의가 포함이 되지 않았었지만 이번 올해에는 집단 토의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토의를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특이 사항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대기하는 시험실에 우리가 입실해야 하는, 즉, 대기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저희가 어때요? 학교를 가면, 이제, 시험장을 가면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대기실과 그리고 구상실과 그 평가실에 관련되어 있는 배치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해당하는 그 대기실에 가셔서 대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1일차, 2일차 이 두 번 다 늘 무엇을 추첨을 합니까? 나의 관리 번호를 추첨하고 그 관리 번호를 이제 달고서 내가 이제 대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간에 대한 이제 안내이고요. 보통 1일차의 경기의 기준으로 했을 땐 1일차에 무엇을 하냐면 집단 토의가 오전에 이루어지고요. 오후에 개별 면접, 신청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 저희가 이제 수업 실험과 수업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늘 그렇죠. 이제 이게 뽑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기실에서는 내가 가져간 어떤 종이나 이러한 어떤 자료를 열람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이 머릿속에 조금 가지고 있으시면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냥 뭘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뒷번호로 해서 추첨이 되신 분들은 좀 힘들었다라는 그러한 평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안내를 드렸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전에 보았던 것들과 별반 다른 부분들은 없지만 배점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배점을 보시면 심층 면접에 40점이 들어가 있는 건 집단 토의가 20점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개별 면접이 20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수업 능력 평가적인 부분에서 60은 30과 30으로 나누어져요. 수업 실현이 몇 점? 30점으로 나누어지고 수업의 나눔도 30점으로 배점 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점, 30점으로 나누어져서 총 60점으로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우리가 수업 실현과 그리고 집단 토의와 그리고 개별 심층 면접의 경우에는 구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구상형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즉답형이라고 해서 그 면접관들, 평가위원들 앞에서 시험지 파일을 열어서 바로 대답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함께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실, 대기실, 구상실, 평가실이라는 건 이 구상실에서 그 구상형 문제들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시간만큼 우리가 구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상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평가위원들, 감독관들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장소를 이동하면서 평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관리번호라는 건 또 뭘까? 그리고 대기실이라는 것은 어디지? 그리고 또 평가하기 위해서 구상실
구상실이라는 것이 있고, 그럼 구상실에서 내 맘대로 그냥 끝나면 평가실을 가는 거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서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절차들을 교육청에서 배부하는 방식으로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과 경기교육청의 기준으로 선생님들께 드렸으니까요.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단 토익, 또 심층 면접, 그리고 수업 실현, 그리고 수업 나눔, 또 수업 과정안 작성 관련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유형별로 분류해서 또 한 번 더 다루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그래서 수험생들이 준비해야 하는 그런 준비물들에 대해서도 미리 넣어드리고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넣어드렸어요. 요것들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미리 보면서 이러한 준비들을 하고 이러한 유의사항들이 있구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수험생 유의사항이라던가 수험생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이 나왔으니까 복장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그런 것들 한 번 더 언급은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보통 저희가 1일차, 2일차로 나누어졌을 때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는 복장들은 뭐 정장에 보통 청바지를 입고 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뭐 면접 보는데 나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이런 변화, 이런 거 혁신, 난 이런 걸 주도하겠어 라고 해서 그런 옷을 입고 가신다고 하면 그때는 좀 가족들이 다 뜯어 말려야죠, 사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 우리 교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평가위원들로 오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다 누구예요? 나중에 가서 만나뵐 우리 원감 선생님이시고 교감 선생님이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들 선생님들에게 아이고 내 딸 같고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저 떠는 것 봐 막 그러세요. 아이고 귀여워라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런 마음으로 다들 들어오시지만 표정으로는 너 어디 한번 잘 해봐 내가 한번 잘 지켜볼게. 이 표정으로 있으시긴 하지만 마음은 다들 좋은 마음들이세요. 왜냐하면 평가위원들에게 주문을 하는 것이 무표정으로 선생님들을 대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선생님들에게 괜하게 웃어줬다가 나중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을 주는 바람에 내 점수가 왜 이래 너 웃어놓고 나한테 이런 개떡 같은 점수를 줬니? 하고 어떻게 해요? 뭔가 어떤 이후에 어떤 처리를 한 사항이 있었던 터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매뉴얼이 나온 것이 평가위원들께 웃지 말고 그냥 무표정으로 있어라 제발 아닌 것에 웃어줬다가 희망을 주지 마라 라는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지금 기계적으로 나에게 일부러 저렇게 대하고 있는 거다. 내가 수업을 망쳐서가 아니다. 내 대답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대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옷은 정장을 선택을 하시는데 가장 저희들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 보셨던 선생님들께 얻은 팁은 그러니까 저도 해봤지만 제일 편한 건 원피스야. 그쵸? 그리고 원피스고, 무슨 홀이라고 하죠. 요런 게 너무, 이거를 움직였을 때 너무 이렇게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입었을 때 이쪽이 좀 편한 거, 끼지 않은 이 팔이라, 왜냐면 팔을 자유자재로 여기서 빠직 하고 찢어지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일어서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어서면 앉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서지는 않고 앉아서 모든 이제 활동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내가 선 것처럼 내가 원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사실은 발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앉아있는 것에서 움직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에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네를 만들면 안 돼. 누구를? 평가위원을. 그렇기 때문에 앉았을 때의 치마 길이가 어디까지 오면 좋겠냐면 무릎을 조금 아래를 감싸는 정도가 좋겠더라. 앉았는데 무릎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거 계속 내리느라고 어때요? 마음대로 그랬구나. 그 생각해보자. 막 계속 이러고 있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그래서 미리 선생님들이 막 가셔서 직접 입어보시고 사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게, 요즘은 그래도 인터넷 쇼핑몰들이 워낙 많으니까 샀다가 반품했다 샀다 반품했다가 하는 그 시간에 한 곳에 가셔서 직접 좀 입어보시고 좀 여유롭게 내 몸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대. 치마의 길이는 조금 더 넉넉하게 왜냐면 그거 이제 나중에도 계속 입을 거니까. 왜냐면 선생님들 현장에 갔을 때 너무 짧은 스커트 입고 가시면 이제 부모님들 초청해서 이렇게 뭔가 하는 행사라서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원피스를 입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별거 할 거 그렇게 많이 아니니까 막 약간 무릎 위로 약간 오는 짧은 치마를 입는데, 아이고 계속 구부렸다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할 때 아버님 오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치원에 갔을 때 그런 치마 하나 정도는 나중에도 활용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길이를 조금 신경 써서 입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까만색, 화이트 뭐 이렇게 단조롭게 색을 선정을 한다라는 분도 있는데, 내가 꼭 나는 얼굴이 노르스름해서 나는 브라운이 참 잘 어울려, 그러면 그런 내가 가장 예뻐 보일 수 있는 색을 선택하시면 돼요. 색에는 룰이 없어요. 그래서 또 왜냐면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선생님들과 같은 딸들을 두신 어머님들이 진짜로 많으세요. 또 우리 원감 선생님들도 다들 결혼하셔서 아이들이 또 있으신 분들도 있으셔서 아이가 아이고 예뻐라 그러지, 까만색 입었네 흰색 입었네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나한테 잘 어울리는 색을 선생님들께 선택하셔서 화사해 보이는 걸로 입으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 그리고 신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들은 많은 팁을 드리지만, 구두의 소리가 너무 도드라지게 나는 것은 어때요? 좀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부직포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발 밑창이 고무로 소재로 돼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소리가 좀 또각또각 나는 것의 경우에는 그래서 약간 그 운동화 소재처럼 되어 있는 그런 구두를 신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밑창에 우리가 이제 부직포를 좀 사서 살짝 붙여 놓으면 그래도 혹시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도 조금 더 여유롭게 여유롭게 준비해서 가셔도 돼요. 그러면 소리가 아무래도 좀 흡수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귀에 좀 성가신 소리가 나지는 않아서 좋을 거고, 머리는 묶든 안 묶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묶으면 얼굴이 더 대대해 보이고 좀 더 인상이 더 세 보이고, 머리를 좀 이걸 올리면 더 그렇다 하는 분들은 가장 예뻐 보이는 머리로 하면 좋긴 한데, 가장 단정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머리가 기신 분들은 이제 망으로 머리를 묶고서 이런 이제 잔머리들 좀 잘 정리해서 그렇게 가시면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용모를 가지고 아주 막 큰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잘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앉아서 수업을 막 해보거나 할 때 저는 늘 그랬어요. 치마 길이랑 여기가 너무 붙거나 이쪽이 붙으면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우니까, 그러니까 안에는 원피스를 입더라도 추우니까 그 옷은 우리가 여러 겹으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겹의 옷을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큰 잠바 하나 입었다 뺐다가 아니라 좀 조절할 수 있게, 왜냐면 장시간 내가 앉아있거나 해서 힘들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저희가 교육청 관련된 부분들과 의상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시계는 뭐 차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거 차야 돼요, 선생님들? 시침, 초침 있는 요 시계를 지금 가는 아날로그 시계라고 하죠. 그런 거.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해 가셔야 하는 거고, 저희 합격생들이나 이제 친구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시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그랬구나가 안 되니까, 시계는 반드시 요쪽 안쪽으로 시계가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손을 이렇게 공손하게 모았을 때 시계가 보일 수 있도록 시계를 차고, 그리고 이 시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업이고, 또 그 집단 토의든 또 어떤 것이든 다 시간을 반드시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시로 맞춘다거나 혹은 또 45분에 맞춘다거나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 어떤 고사장에 어떤 시계가 있더라도 내가 맞춰야 하는 그 15분을 맞추고 20분을 맞추고 뭔가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을 선생님들이 설정하시라는 거,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다들 팁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시험 현장에 갔을 때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요령들이고요. 여기까지를 저희가 지금 좀 뭐 함께 보시면서 유의사항이라던가 그러한 것들로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까지를 보고요. 혹시 또 뭐 질문이나 이러한 것들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직은 없죠. 뭘 지금, 그쵸? 뭐, 요 정도까지를 좀 보고요. 한 5분 정도 텀을 가질게요. 잠깐 5분 쉬었다가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가 집단 토의부터 시작해서 시간대별로 이루어지는 이제 우리가 시험 교과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기출도 보고 그러면서 좀 자세히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